근래 들어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슈가 있죠. 바로 상온 초전도체인데요. 산업혁명을 방불케 하는 인류사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꿈의 물질로 이를 한국 연구진이 발견했다고 밝혀 현재 전 세계 물리학계가 그 검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인류는 간만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진위에 대한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가장 최신 연구 결과가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발견한 것이 정말로 상온 초전도체라면 인류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지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이 발견한 초전도체 LK-99에 대한 현재까지의 이슈에 더불어 정말로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군사적 효용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발견했다는 초전도체는 다름 아닌 상온 상압 환경에서 초전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환경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며 외부 자기장의 침투를 거부하는 특성을 지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무런 손실 없이 전류를 영구히 저장할 수 있으며 자기장 위에서 공중에 뜬 채로 고정되는 성질을 지닙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초전도체를 거의 볼 수 없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발휘하는 그 특정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초전도 현상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11년으로 네덜란드의 과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가 영하 269도의 수온의 전기 저항이 갑자기 0이 되는 현상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영하 273.15도가 과학에서 말하는 절대영도이므로 이에 거의 근접한 상태가 되어서야 수온을 초전도 상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 발견 뒤 과학자들은 다양한 물질들을 합성하고 실험하면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임계온도를 상식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 초전도체 기술을 상용화해서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병원에 있는 MRI로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초전도 현상을 동원하죠. 그러나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력과 극한의 냉각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MRI 기계가 그렇게 거대하고 검사 비용 역시 헉소리나게 비싼 것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조차 이처럼 임계온도를 만드는 데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초전도체 기술이 얼마나 갈 길이 먼지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중에서 임계온도를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높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는데요.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임계온도를 영하 23도 수준으로 높이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그 대신 압력 조건이 무려 167만 기압이나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었죠. 그런데 이런 수준에 답보하던 상태에서 지난 7월 22일 한국이 돌연 상온 상압 환경에서 초전도성을 지닌 물질을 찾아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과학계에서 초전도체는 사기꾼들이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써먹는 단골 소재로 이미 악명이 높은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도 뉴욕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한 차례 반박되었던 상온 초전도체를 주장했다가 명백한 데이터 조작 혐의로 논문이 2번이나 철회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죠. 게다가 이번에 상온 초전도체를 주장하고 나선 한국의 과학자들은 학계의 주류도 아니었고 게재된 논문마저 허술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화제를 모으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또 시작이네 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이후 한국 과학자들이 논문을 몇 차례 보강해서 다시 공개하고 거기에 단순히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기에는 너무 자세한 초전도체 합성법이 나와 있어 여론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합성법 그대로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 진위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심지어 합성하는 방법도 실험실에서라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더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 이런 과정을 거쳐 과학계 이슈의 중심이 된 한국의 퀀텀에너지연구소는 과제 수행기관이었던 고려대학교에서 자신들이 발견한 상온 초전도체 LK-99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발표가 모든 의문점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상온 초전도체의 진위는 7월 22일 논문 최초 게재 시점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검증 실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논문 게재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면서부터 검증 결과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LK-99가 진짜 배기 상온 초전도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한국은 인류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연나라로 영원히 기억되는 순간 모두가 숨죽이고 검증 결과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전 세계 수십 개의 기관에서 나온 실험 결과는 뜻밖에도 결과값의 편차가 매우 심했고 이 때문에 대부분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실험의 신뢰성을 의심받거나
기관 자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만에 나온 과학계에 대해 이슈에 편승해보려는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한 줌 정도 섞여 있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기관들의 확신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남긴 평가에 사람들은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죠. 그러던 가운데 지난 8월 1일 이번에는 상당히 믿을 만한 기관에서의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였습니다. 세계 3대 기초과학 연구소로 꼽히는 곳이자 미국 최초의 국립연구소죠.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신소재, 생명과학, 에너지 효율, 검출기, 가속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며 이곳 시설을 거쳐서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건수만 연간 1천여 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만 15명입니다. 신뢰성을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소속 연구원 시네드 그리핀은 8월 1일 논문과 SNS를 통해 자신의 계산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해당 물질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알아봤고 계산 결과 전자들이 초전도성을 띌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류에게 엄청난 희소식이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죠. 그의 주장 역시 아직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 소속 연구원이 국내 연구진들의 발견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2020년 논문이 철회된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진의 초전도체 발표 사례 당시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단계를 넘지 못해 사기로 판명됐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LK99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아낸 것은 매우 희망적이죠.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서 다른 기관들의 검증 결과가 들쭉날쭉했던 이유 역시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실 LK99의 합성은 매우 간단한 편이라서 설비가 충분히 갖춰진 세계 각지 연구소들의 검증 결과가 크게 차이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로렌츠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우선 시뮬레이션에 앞서 LK99의 결정 구조를 파악했는데요. 이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LK99를 합성할 때의 특정 분자 배열이 거의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고 바로 그 분자 배열이 초전도성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결정 구조에서 납분자와 연결되는 자리가 둘 있는데 한쪽에는 구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다른 한쪽에는 구리가 반드시 안 들어가야만 했죠. 재료도 흔하고 합성법도 쉽지만 이 조건을 확정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검증에 나섰던 기관들의 실험 결과가 중구난방했던 것도 설명이 되는데요. 물리적 실험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수수께끼도 하나 풀렸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서 LK99가 자석 위에서 부유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공개한 영상에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LK99는 자석 위에서 완전히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자석에 밀려나듯이 들려 있었지만 반대쪽은 그냥 자석에 붙어 있었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은 합성된 물질의 일부만 초전도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그다지 믿지 않았죠. 단순히 자석을 이용한 트릭일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로렌츠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분석대로라면 처음부터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의 해명이 진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합성된 한 덩어리의 LK99 안에서도 초전도성을 띠는 분자 배열이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어서 발표된 또 다른 기관의 검증 사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중국의 선양국립재료과학연구소인데요. 중국이라 못 믿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곳은 지도교수가 이름을 걸고 내놓은 논문이 112건에 그 논문이 인용된 횟수는 6,291건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인 랩실입니다. 소속된 대학 역시 화중과기대학으로 한국으로 치면 카이스트와 같이 국가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LK99의 아주 작은 시료를 합성하는 데에 성공했는데요. 그 시료가 자석 위에서 반자성과 부양 현상을 보이는 영상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이제 LK99에 대한 논의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보다는 어떻게 더 쉽게 합성해낼 것인가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앞서 로렌츠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처럼 지금까지는 LK99가 초전도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완전히 랜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초전도성을 부여하는 분자 배열을 확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재료과학과 공학적 지식들이 총동원될 예정이죠. 한국도 최초 발견의 명예에 안주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온 초전도체가 가져다줄 미래를 생각해보면 지금부터가 진짜 목숨을 건 레이스의 시작입니다. 당장 가장 먼저 응용될 분야는 바로 핵융합입니다. 핵융합 기술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왔고
작년 말 마침내 투입한 에너지보다 많은 발전량을 얻어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남은 일은 가격 경쟁력을 갖춰 채산성을 확보하는 것뿐이었는데요.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가 여기에 응용된다면 핵융합로 제작 가격을 크게 높이던 극저온 초전도체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핵융합이 당장이라도 상용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발전 효율을 낸다면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과 마찬가지로 핵융합 폭탄도 만들어낼 수 있죠. 또한 미사일이나 우주선의 추진체로도 핵융합로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의 근육 작동 방식을 본딴 인공 근육에다 초전도체를 이용한 작고 강력한 전자석을 응용하면 그 성능이 대폭 증가될 것입니다. 무게와 배터리 등의 문제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던 군사용 외골격의 효용성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겠죠. 레이저 무기나 레일건 등 전자기력으로 작동하는 무기도 크기, 무게, 유지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무기들이 모두 이론적인 바탕은 오래전에 갖춰져 있음에도 지금껏 상용화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비용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온 초전도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든 무기 체계를 재래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된다면 이렇게 기존에 논의되던 기술들 외에도 여지껏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무기들 역시 등장하게 되겠죠. 중세시대 사람들이 전투기나 항공모함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은 지금 팔짱 끼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LK-99가 완전한 초전도체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는 단계지만 적어도 이것이 무언가 새로운 기술적 지평을 열었음은 틀림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 기술의 진면목이 밝혀지는 대로 다른 기술에 접목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도 여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만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